1990년대 후반 중국이 미국에 도전했고 분쟁은 다양한 차원에서 나타났습니다. 미군 전자전 정찰기와 중국 전투기가 충돌하는 사고를 기점으로 미국과 중국 사이에 신냉전이 시작됐다고 평가했지만 2001년 그러한 가능성은 사라졌습니다. 19명의 하이제커가 4기의 민간 항공기를 납치해 항공기를 건물에 충돌시키는 방식으로 미국에 큰 인명피해를 줬는데요. 미국은 법정에서 사용될 수 있을 정도의 증거는 없었고 단순한 첩보 또는 정부 수준의 증거만 있었지만 테러와의 전쟁을 선언했죠. 미국은 알카에다를 범인으로 지목하고 2001년 10월 7일 군사력을 동원해 아프가니스탄을 침공하더니 11월 12일 수도인 카불을 함락시키고 2001년 12월 칸다하르까지 함락시키면서 일단락됩니다. 침공 이후 4년 동안 미국의 아프가니스탄 침공은 성공으로 인식됐지만 이러한 성공은 부시 행정부의 오판으로 이어지고 말았죠. 21세기에서 가장 큰 변화를 일으킨 극적인 전쟁, 이라크 전쟁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국가는 협상으로 갈등을 해결하지 못하면 전쟁이라는 카드를 꺼내드는데요. 전쟁과 협상은 갈등 해결이라는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서로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이며 국가는 각자의 상황에 따라 전쟁 또는 협상을 선택하죠. 상대방이 협상을 통해 이루어진 합의를 지키지 않을 거로 보면 볼수록 전쟁을 선택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일단 부시 행정부는 협상으로 이라크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판단하면서 전쟁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더욱 효율적인 해결 방식이라고 봤는데요. 부시 행정부는 후세인이 1990년대부터 핵무기 개발을 조금씩 진행해와서 유엔의 사찰과 경제 봉쇄 따위로 이라크의 핵무기 개발을 막을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라크가 핵무기를 보유하게 되면 서방이 중동에 개입하는 걸 억제할 수 있고 1990년대 쿠웨이트를 침공했듯 사우디를 침공할 거라 봤습니다. 거기에 후세인이 핵무기를 테러리스트에게 넘겨줄 거고 그 결과 서방 세계에 핵무기 테러가 발생할 수 있다고 더했죠. 하지만 이러한 주장은 논리적이거나 경험적인 측면에서 많은 문제가 있었고 정보 분석과 해석에 심각한 오류가 있었습니다. 당시 후세인의 바트당 정권은 독재 정권으로서 자신에게 도전할 가능성이 있는 모든 세력에 적대적이었으며 이는 이라크 외부에서 활동하는 테러 조직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특히 외부의 테러 조직이 이라크 내부의 불만 세력과 연계해 정권에 도전할 가능성이 있어서 어렵게 만든 핵무기를 제공할 가능성은 없었는데요. 게다가 핵무기를 제조하는데 큰 비용이 들기 때문에 만약 테러 조직의 핵무기를 판매한다 해도 알카에다만이 그 정도 자금력을 지니고 있었죠. 그런데 알카에다는 바트당 정권이 추진하는 정교 분리와 세속화 정책에 반대하는 극렬한 이슬람 근본주의 세력이라 도리어 이라크 반대 세력과 결탁할 가능성이 컸습니다. 그래서 부시 행정부의 주장과 달리 후세인은 알카에다의 활동을 억압했지만 부시 행정부는 전쟁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많은 사람의 우려와 달리 전투는 쉽게 종식되며 주요 전투가 종식되면 이후 상황은 매우 빠르게 안정될 거라 여겼는데요. 거기에 이라크 침공이 민주주의 수립을 위한 해방전쟁이니 따라서 이라크 국민은 미군을 해방자로 환영할 거고 후세인의 독재 정권을 무너뜨린 다음에 민주주의가 매우 순조롭게 진행될 거라 봤죠. 이렇듯 부시 행정부의 주장은 비관론과 낙관론이 합쳐지면서 이라크를 침공하지 않으면 최악의 상황이 벌어질 거라 판단했지만 실제 전투를 치르는 군인들은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였습니다. 미국 군부는 부시 행정부의 주장에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이며 압도적인 병력을 동원하는 방안을 제시했는데요. 평화유지군 활동 경험에 따라 이라크에서 질서를 유지하려면 60만에서 75만 명의 병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럼즈펠드 국방장관은 이를 거절하고 1차 침공 병력을 16만 정도로 정했지만 20만 명도 되지 않는 병력 규모에 미국 군부는 큰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게다가 미국 군부는 4단계로 구성된 작전을 제시했지만 럼즈펠드는 그중 4단계인 전후작전을 무시했는데요. 심지어 럼즈펠드는 전후작전을 강조하며 병력 증강을 요구하는 지휘관을 소외시켰죠. 침공 계획에서 합동참모본부의 주장은 무시되었고 일부 장교는 다른 직위로 좌천되기도 했으며 전투 계획을 국방부 소속 민간인들만이 논의하는 경우까지 나왔습니다. 결국 전후 처리를 담당할 조직으로 재건 및 인도적 사안 담당처, 줄여서 오르하가 만들어졌지만 정작 중요한 점령 행정의 권한은 부여되지 않았습니다. 거기에 국방부 산하에 창설되면서 전후 처리를 담당하는 오르하와 전투를 담당하는 미국 지역 사령부인 중부군 사령부 간의 명령 개통이 불분명했죠. 이 때문에 오르하와 중부군 사령부는 많은 갈등을 빚었고 전후 처리와 관련된 계획에 차질이 빚어지는 건 물론 독자 통신선이나 업무 공간조차 배정받지 못해서 쿠웨이트의 힐튼 호텔에서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오르하가 이렇게 푸대접받은 이유는 파월로 대표되는 국무부가 전쟁에 회의적이었기 때문이었고, 국방부와 국무부의 경쟁 의식으로 오르하를 둘러싼 혼란은 더욱 가중됐습니다. 국방부는 오르하가 자신의 산하에서만 활동하기를 원했고, 국무부와 정책 협의를 하지 말라는 명령까지 하더니 결국 보다 못한 미국 정부가 나서서 전 부처가 참여하는 회의에서 전후 처리에 대한 계획을 검토했는데요. 이 과정에서 오르하 책임자는 국무부가 독자적으로 이라크 전후 문제에 관해 방대한 연구를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죠. 이라크의 미래라는 제목의 이 프로젝트는 13권의 최종 보고서가 나왔지만 국무부 프로젝트였기 때문에 국방부에는 통보되지 않았고, 사전 협의가 없었기 때문에 오르하는 참고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르하 책임자는 머리를 써서 국무부 프로젝트의 책임자였던 워릭을 오르하 임원으로 임명했지만, 럼즈펠드는 이러한 인사조치를 승인하지 않고 결국 워릭을 해임했습니다. 이후 국방부가 전후 처리와 관련된 모든 사항을 통제하겠다고 또다시 강조하면서 오르하 인사의 출국을 저지했고, 국무부 출신 인사를 오르하에서 축출했는데요. 국방부와 국무부가 경쟁의식을 불태우다 보니 가장 중요한 전쟁 비용에 관한 계획조차 존재하지 않았죠. 전쟁 비용으로 허리가 휜 국가들이 많다는 걸 고려하면 이 부분은 엄밀한 계획과 전략적 판단이 들어가야겠지만, 아니나 다를까 여기에 부시 행정부의 주장이 스며들었습니다. 침공 후 상황은 빨리 안정될 테니 전쟁 비용은 이라크 석유 수출 대금으로 충당할 수 있고, 복구 및 재건에 17억 달러 정도의 비용이 들 거라 추산했습니다. 여기에 다른 비용까지 포함해 부시 행정부가 거론한 전쟁 비용은 400억 달러였는데요. 하지만 당시 대통령 경제정책 보좌관이었던 린지는 언론과 인터뷰하는 자리에서 전쟁 비용이 미국 GDP의 1에서 2%에 해당하는 1000억에서 2000억 달러라고 발언했죠. 이에 럼즈펠드는 숫자가 매우 높은 추산이며 거의 실없는 소리에 가깝다고 대응했고, 결국 린지는 3개월 만에 사임했습니다. 본래 이라크 침공은 2003년이 아니라 2002년 봄으로 예정되어 있었지만, 부시와 럼즈펠드는 최대한 빨리 이라크를 침공하길 원했습니다. 침공의 목표는 후세인 정권을 타도하고 대량 살상무기 및 테러리스트와 관련된 위협을 근본적으로 제거하겠다는 거였는데요. 총 3번의 회의를 거쳐 미군 약 10만 명과 연합국 병력 약 15만 명 정도로 구성된 약 25만 명의 병력을 동원하는 침공 계획의 초안이 부시에게 전달됐죠. 이 시기 부시 행정부는 이라크에 대한 공격적 태도를 숨기지 않았고, 연두교서에서 북한, 이란과 함께 이라크를 악의 축으로 지칭할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기상 조건과 이라크 침공을 위한 병력 이동 등의 준비 문제로 전쟁은 1년 미뤄졌고, 그동안 전쟁 계획을 정교하게 작성할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이러한 정책은 객관적인 정보를 종합해서 이루어졌다기보단 부시 행정부의 신념에 기초해 이루어진 걸로 논리와 증거는 나중에 개발됐는데요. 전쟁에 반대하는 정부 부처는 정책 결정 과정에서 배제되었고, 침공과 관련된 모든 결정은 국방부가 주도했으며, 이 과정에서 전쟁의 회의적인 견해와 전쟁 결과에 대한 조심스러운 의견은 무시됐습니다. 이렇듯 미국 정부의 정책 결정은 심각한 문제를 불러일으키는 방식으로 이루어졌죠. 그렇게 2003년 3월 20일 이라크 현지 시각으로 오전 5시 30분 바그다드 공습과 함께 기다리고 있던 지상군이 진격하면서 이라크 침공이 시작됐습니다. 전쟁의 방아쇠는 당겨졌고, 부시와 럼즈펠드로 대표되는 부시 정권은 미국과 동맹국을 이라크로 끌어들입니다.